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대설특보가 내려진 강원 영동에 내일까지 최고 80cm의 폭설이 쏟아질 것으로 보여 시설물 붕괴 등 피해가 우려됩니다. 서울 등 내륙에도 비가 눈으로 바뀌어 쌓이면서 빙판길 사고 예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기 고양시에서 버스 전용 차로를 역주행하던 차량과 버스가 잇따라 충돌해 한 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눈비로 미끄러운 전국 고속도로 곳곳에서도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6박 8일 일정으로 아랍에미리트와 스위스 국빈 방문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어젯밤 UAE에 도착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UAE 방문에서 양국 공동 번영을 위한 획기적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레 귀국하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잘 모른다고 주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며 이 대표 방어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조폭과 정치인의 누아르 영화 같다며 총공세를 예고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와 드니프로 등 주요 도시에 또 미사일 공격을 퍼부어 인명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격전 중인 솔레다르에서는 피난민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3부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어젯밤 9시 반쯤 아랍에미리트 UAE에 도착해서 6박 8일 동안의 순방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탄 공군 1호기가 방공 식별구역에 들어서자 UAE 측 전투기 넉 대가 호위 비행했습니다. 압둘라 외교장관은 윤 대통령 부부를 모셔서 영광이라며 우리는 행운을 믿는다고 말했고 윤 대통령은 100여 개 기업, 단체가 함께 왔다며 큰 성과 도출을 기대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UAE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만여 명 UAE 동포 사회가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우리 시각 UAE 동포 간담회를 열고 바라카 원전 성공을 이끌 역사적 협력 사업을 기대하는 동포들의 염원에 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공급망 재편과 기후변화 대응에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인프라 건설, 원전, 방산 분야를 수출 동력이자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중동 스위스 순방 이틀째 윤석열 대통령은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나섭니다.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를 국빈 방문하고 있는 윤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공식 환영식에 참석하고 이어서 모하메드 대통령과 확대 회담, 단독 회담을 잇따라 엽니다. 이번 회담에선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막대한 자금력을 가진 UAE 국부 펀드와의 투자 협력 문제가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 측은 여당 지지층 대상 차기 당대표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나 전 의원과 김기현 의원이 오차 범위 내 접전해버린다는 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공정성과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나 전 의원 측은 보도 참고 자료를 내고 이 여론조사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도 안 돼 공직선거법을 어겼다며 각 언론사의 보도 금지와 기사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 8에 따라 당대표 선출 관련 여론조사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해당하지 않아 사전 등록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기현 의원은 당심과 민심이 자신에게 몰리는 결과가 수치로 나타난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의원은 경북 구미에서 열린 경북 출정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추세가 앞으로 더 강화될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정치인은 항상 국민과 당원들의 마음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살피고 민심의 흐름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틀 뒤면 우리나라로 들어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이 관심인데 현지에선 이 대표를 모른다고 주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태국에서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국 바툼탄에 있는 골프장. 곳곳에 이른 아침부터 한국인들이 눈에 띕니다. 이곳은 방콕 시내에서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골프장 곳곳에서 한국어만 들려올 정도로 한국 관광객이 정말 많았는데요. 골프장 안에는 따로 한식당까지 마련돼 있었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지난 10일 붙잡혔던 곳이기도 합니다. 김 전 회장이 수많은 관광객 중 한 명처럼 다녀서인지 직원들은 김 전 회장을 둘러싼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Do you know something or hear something?
No, sorry, I don't know. Maybe my boss know, but today she's off. 태국 경찰 역시 김 전 회장 일행이 잡히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도피 중에도 방콕 중심부에서 일반인처럼 일상을 누렸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회장의 태국 생활을 지켜본 한국인들도 김 전 회장이 눈에 띄는 호화로운 생활 대신 일상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생일 파티 했다는데 술집도 한번 가봐라. 그 술집이 한국 술집 조그마한 거 노래방 같은 거 다 진짜 딴 축에 들어가는 골프장입니다. 근데 그걸 호화 골프장이라고 얘기하고 다른 현지인은 김 전 회장이 검거되기 전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고 전했습니다. 김 전 회장에게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물어보니 전혀 알지 못하고 이재명 대표를 만난 적도 없다고 했단 겁니다. 이재명 대표 역시 줄기차게 김성태를 모른다는 주장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 한국 대사관에서 여행 증명서를 발급받은 김 전 회장은 오는 17일 아침 8시쯤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태국에서 YTN 김철입니다. 민주당 역시 두 사람의 관련성을 거듭 부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아예 못 박았는데 여당은 총공세를 예고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17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귀국을 앞두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다시 집중 조명되자 이재명 대표는 직접 방어에 나섰습니다. 쌍방울과 인연은 내일을 사입은 것뿐이라며 김성태 전 회장과 관계 자체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내가 인연이라면 이거 내이 사입은 거. 도대체 저는 김성태라는 분 얼굴도 본 일이 없거든요. 근데 그분이 왜 제 변호사비를 내며? 당 차원에서도 집권 여당이 이 대표와 쌍방울이 관련 있는 것처럼 가짜뉴스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힘을 보탰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 사이에 무슨 연관이라도 있는 것처럼 가짜뉴스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의 제왕 MB의 후에 답습니다. 김 전 회장의 입국을 앞두고 관련 의혹이 급속도로 퍼지는 걸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비명계를 중심으로 당 일각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것이 아닌 만큼 자신의 문제를 당 전체로 비화해서는 안 된다는 직설적인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한 발 더 나아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조폭과 정치인의 느와르 영화 같다며 총공세에 나설 태세입니다. 조폭 출신 기업회장과 그 옆에서 이득을 얻은 정치인이 등장하는 이런 이야기는 한국판 느와르 영화를 방불케 하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이 대표가 과거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했던 걸 꺼내들며 나중에는 민주당도 몰랐다고 할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사법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범죄 피의자의 공허한 외침에 불과합니다. 민주당과의 관계가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도 몰랐다고 할 것이 분명합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검찰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내놓느냐에 따라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만큼 정치권도 김 전 회장의 일거수일투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박찬입니다.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5명이 설을 앞두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김관영 전북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오영훈 제주지사는 어제 오전 경남 김해 봉화마을을 찾아서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오후에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 1시간 반 정도 새해 덕담 등을 나눈 걸로 알려졌습니다. 현직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이 새해 인사차 단체로 봉화마을과 평산마을을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을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 활동이 이번 주에 마무리됩니다. 국조특위는 늑장 대응과 참사 수습 과정에서 무능을 질타했지만 정부와 경찰, 용산구청은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했고 수사권이 없는 국정조사 한계도 확인됐습니다.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참사의 아픔을 고스란히 견디고 있는 생존자와 유족들의 절절한 증언을 끝으로 국회 국정조사는 사실상 모든 활동을 마쳤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로 인해 저는 저의 예비 신부를 잃었습니다.
소방대원이 있었지만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였습니다. 유가족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정확한 진상규명과 모든 책임자 처벌이며 동생을 먼저 떠나보낸 우리 가족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24일 출범한 국조특위는 예산 정쟁에 밀려 지난달 21일에야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기관 보고 청문회를 2차례씩 진행했고 기한을 열흘 늘려 가까스로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와 생존자, 유족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사 직후 대응할 컨트롤 타워가 없었다, 늑장 대응이었다는 지적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남긴 말은 유족의 공분을 샀습니다. 사후 수습을 위한 단계에 있어서의 중대본이라는 것은 그렇게 촌각을 다투는 문제는 아닙니다. 상황실로 가든 현장으로 가든 그 시간에 수행비서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80분이라는 시간이 낭비하신 거예요. 이미 골든타임이 지난 시간이었고요. 제가 그 사이에 놀고 있었겠습니까? 인파를 통제하기에 턱없이 부족했던 경찰력 배치를 놓고 경찰 지휘부 사이 진실공방도 벌어졌습니다. 제가 지원 요청했다는 지시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변함이 없는 입장입니다. 경비기동대 요청이 있었습니까? 용산 경찰서로부터. 저희 서울청에서는 교통기동대 1개 제대 요청 외에는 받은 바가 없습니다. 참사 초기 우왕좌왕했던 용산구청장은 실무진의 책임을 돌리다 호통을 듣기도 했습니다. 회의 자체를 하지 않았는데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고 돼 있군요. 예, 그게 실무진의 실수입니다. 착오가 있었다는 거죠. 무슨 착오가 있어요? 안 하는 회의를 했다고 한 게 무슨 착오예요? 거짓말이지. 참사 트라우마를 겪는 이태원 상인은 유족들에게 부끄럽다 흐느끼며 고개를 숙였지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유족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유족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정부 책임자의 사과를 듣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공개적인 석상에서 아직까지 한 번도 사과를 하신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부를 대표해서 또 개인적인 자격을 포함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사 원인과 대응 문제를 세세히 밝히고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찾기엔 수사권이 없는 국정조사의 한계도 분명했습니다.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강행 처리했던 야당이 이 장관 파면과 특검 수사 등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마지막 남은 결과보고서 채택 과정에서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됩니다. 159명을 잃은 이태원 참사. 국회는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에 나섰지만 고비마다 이어진 정쟁에 희생자들을 위로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는 의문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특수부는 여러 기관의 과실로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다는 공동정범 논리를 적용해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 세월호 참사 때와 같은 논리입니다. 이때는 어땠는지 정리했습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용산구청부터 경찰, 소방 공무원들의 여러 과실이 모여 벌어진 이태원 참사. 출범 74일 만에 특수본이 내린 결론입니다. 158명의 소중한 목숨을 잃은 만큼 어느 한쪽의 잘못만으로 참사가 벌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과실범의 공동정범 논리입니다. 이는 이전에 발생했던 참사의 책임을 물을 때도 적용됐습니다. 먼저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당시 책임자 17명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유지와 관리 책임을 맡고 있던 서울시 도로국과 동부건설사업소 공무원, 또 교량 제작 시공자들과의 공동 과실 책임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듬해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 붕괴 원인이 건축 계획 수립과 건축 설계, 공정, 완공 후의 유지 관리 등에 있어서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인정돼 책임자들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과실의 공동정범은 결국 이러한 다중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있어서 처벌의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한 법이론이라면 그러한 과실들을 많이 모으고 그 과실들이 결국 그러한 결과에 대한 인과력이 발생했다라고 주장하면 그러나 공동정범 논리가 모두 인정받은 건 아닙니다. 법원은 세월호 선장이나 승무원들과 달리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 지휘관이었던 김무경위를 공동정범으로 묶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경위는 전복 사고가 난 뒤에야 현장 지휘관으로 참여했던 만큼 사고 이전부터 책임이 있는 이들과 같은 선상에 놓고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논리 자체가 과실범의 공동정범인데 삼풍백화점 사례에서는 인정이 됐었고
세월호 사건에서 인정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이태원 참사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는지, 이에 따른 공동 책임을 어디까지 지을 수 있는지에 따라 공동정범 적용 대상자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금리 인상으로 거래 가뭄이 길어지면서 아파트를 아예 교환하는 사람이 급증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정해진 기한 안에 기존 집을 매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이 교환 거래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아파트 교환 거래를 입력하자 관련 글이 수십 개 뜹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맞교환을 원하는 지역이나 면적을 구체적으로 적고 상대를 구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도 거래를 위해 개설한 오픈 채팅방이 여럿 나옵니다. 지난해 1월 15건이던 전국 아파트 교환 거래는 4월에는 70건으로 늘었습니다. 11월에는 111건을 기록했는데 1월과 비교하면 7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거래가 침체된 상황에서 어떤 사정이든 피치 못하게 집을 팔아야 되는 사정이 있는 분들에게는 교환 거래가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교환 거래는 매매보다 현금이나 대출 부담이 덜하고 시세 차이가 있으면 차익만 내면 됩니다. 특히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면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까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일시적 2주택자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시세보다 조금 낮을 수 있는 감정 가격이나 기준시가를 사용해서 세금을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생기고요. 기한 내에 팔아야 되는데 살 사람이 빨리 나타나지 않을 때에도 교환 계약을 통해서 날짜를 맞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면 아파트를 교환하는 사례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하기도 하고 대내외적으로 경제 여건이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라든가 아파트 거래량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 교환 거래는 좀 더 많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환 거래는 합법입니다. 다만 거래 가격을 속이면 불법 거래로 적발되는 만큼 감정평가를 받아 시세를 산정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유류세 인하폭 축소에 휘발유 값이 2주째 올랐고 경유값은 하락하며 그 격차를 줄였습니다. 정부는 가격 인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휘발유와 경유의 도매가 공개를 추진 중인데 석유업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14년 만에 경유값이 휘발유값을 역전한 이후 줄곧 우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류세 인하폭 축소로 휘발유 가격은 오르고 경유 가격은 내리면서 격차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휘발유 구매 때 붙는 유류세 인하폭이 37%에서 25%로 축소된 가운데 경유는 가격이 여전히 높아 역대 최대 폭인 기존 37% 유류세 인하 조치가 유지된 영향입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경유값 고공행진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국제 석유 시장에서 차지하는 러시아의 비중이 대략 11%쯤 되는데요. 우리 시장이 대내외에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유 가격이나 휘발유 가격은 국제 시장에 연동이 되어서 이렇다 보니 국산차뿐만 아니라 수입차도 경유 차량 판매가 전년보다 떨어진 상태입니다. 정부는 휘발유와 경유의 도매가를 공개해 가격 경쟁 유도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유사의 휘발유 경유 판매 가격을 대리점, 주유소 등 판매 대상과 지역별로 구분해 공개하는 법안을 지난해 9월 입법 예고했습니다. 유류세를 낮춰도 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채 정유사, 주유사 마진으로 흡수됐다는 주장을 반영한 겁니다. 석유 3단체는 경쟁사 가격 정책 분석이 가능해져 경쟁 제한이나 가격 따라하기가 성행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국제 휘발유 가격과 원달러 환율 하락세로 경유와 휘발유 가격 차이가 좁혀지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최근 은행 등 금융업계를 중심으로 희망퇴직 등 인원 감축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이미 지난해부터 IT 업계를 시작으로 대규모 정리해고가 진행 중인 미국은 분위기가 더욱 뒤숭숭한 상황입니다. 최은미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의 정리해고 인원은 18,000명에 이를 전망입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IT 업계의 정리해고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 플랫폼은 10,000명이 넘는 인력을 해고했습니다. 이렇게 해고된 미국 내 IT 업계 종사자는 무려 15만여 명. 2021년과 비교하면 10배가 넘습니다. 주요 IT 기업들이 밀집한 실리콘밸리엔 혼란과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대부분 다 한두 번 레이오프를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사람이 리세션을 얘기하고 있는 이런 시기에 자신에게 어떤 일들이 닥칠지 대부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다들 몸살이고 더욱더 열심히 회사 생활하고 있습니다. 퇴직이 되면은 새로운 직장을 찾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지금 여기 실리콘밸리에서는. 그래서 아마 그 미국 내부 지방이나 다른 도시로 좀 이전을 계획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급속한 매출 성장과 주가 상승에 힘입어 IT 기업들은 최근 몇 년간 공격적으로 고용을 늘려왔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격리와 비대면 활성화 등 정보기술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더욱 빠르게 몸집을 불린 상황. 하지만 고금리와 고물가 여파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비용 절감을 위해 인원 감축에 나선 겁니다. It's the first thing that they can do to actually save money, and it's the quickest thing they can do to save money. 잇따른 정리해고 사태로 타격을 입은 건 사회 초년생과 취업을 준비하는 젊은 층도 마찬가지. IT 기업들이 잇따라 채용 동결에 나서면서 취업 장벽이 높아졌고 어렵게 취업했더라도 제대로 일해보지도 못한 채 해고 통보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We had one round of layoffs last September around Labor Day, and this was around 20% of the company. A couple of people that I knew of got laid off who were also new hires. Accepted by Amazon, and although he hasn't really been laid off, they actually moved his start date back like 6 months, I believe. My other friend, he was an intern at Meta, and he did pretty well in the internship. And in a normal year, he would have gotten a return offer, but he just wasn't able to this year. 계속되는 경제 불확실성 속에 IT 업계를 중심으로 매섭게 불어닥친 정리해고 바람은 금융권 등 다른 업계로도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YTN 월드 최음입니다. 경기 고양시 백석동 도로에서 경차 한 대가 버스 전용 차로를 역주행하면서 마주오던 버스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멈춰선 버스를 뒤따르던 버스가 또다시 들이받았는데 경차 운전자가 숨졌고 버스 승객 등 14명이 다쳤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경차 앞부분이 운전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찌그러졌습니다. 부서진 유리 파편이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버스 전용 차로에서 경차 한 대와 버스 2대가 부딪히는 사고가 난 건 밤 10시 10분쯤. 경차 운전자는 이곳 버스 전용 차로를 역주행하다가 마주오던 버스를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여파로 멈춰선 버스를 뒤따르던 버스가 또다시 들이받은 겁니다. 경차 운전자인 50대 남성 A씨가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고 버스 기사와 승객 등 14명이 다쳤습니다. 큰 소리가 나서 나와봤더니 이제 경차랑 버스랑 정면 충돌이 났더라고요. 들것에 한 몇 분 좀 실려 가셨더라고요. 경찰은 숨진 A씨 혈액을 채취해 음주 여부를 확인하면서 현장 CCTV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할 방침입니다. 건물이 희뿌연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집안은 새까맣게 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전북 전주시 덕진구 4층짜리 다세대 주택 3층에서 불이 난 건 오후 6시 20분쯤. 주민 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10여 명이 스스로 대피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불빛을 비춰가며 집안을 샅샅이 수색합니다.
밤 9시쯤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3층짜리 주택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비번이라 집에서 쉬고 있던 현직 소방관이 직접 진화에 나서면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중국 정부가 한 달간 병원에서 사망한 코로나 환자가 약 6만 명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저질환 보유자를 포함해 포괄적인 사망자 수치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번 환자와 중증 환자도 정점을 찍은 뒤 완만한 감소세를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중국이 지난달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뒤 한 달간 발표한 코로나 사망자는 모두 40여 명. 중국 정부가 기저질환이 있는 사망자는 코로나 사망자로 분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중국이 기저질환을 포함한 포괄적인 사망자 수치를 밝혔습니다. 최근 한 달간 병원에서 사망한 코로나 환자가 약 6만 명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2年12月8日至2023年1月12日，全国医疗机构累计发生在院新冠病毒感染相关死亡病例。 과거에는 코로나 감염에 따른 폐렴 또는 호흡 부전인 경우만 코로나 사망자로 집계했지만 이번에는 코로나 감염 후 기저질환과 감염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망한 사람까지 포함했습니다. 코로나로 입원한 사람과 중증 환자도 정점을 찍고 완만하게 줄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那么据我们统计呢，现在截止到12月14号的12点呢，全国2级以上医院开设发热门诊呢超过了 1.4万个。 중국 정부는 다가올 설 연휴에 맞춰 방역과 의료 대응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증 병상 사용률은 75.3%로 현재 중증 병상은 수요를 충족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중국이 이처럼 자세한 수치를 밝힌 것은 국제사회가 코로나 통계에 문제를 제기한 것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자택 등에서 사망한 사례는 포함하지 않아 실제 사망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산업화 이후 지구가 겪는 기후변화를 보면 인간이 지구 환경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간의 활동은 기후뿐 아니라 공룡 화석처럼 지층 속에도 새겨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류가 지구 지질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대라며 인류세로 불러야 한다는 학계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효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바퀴 도는데 10분밖에 걸리지 않는 작은 호수. 과학자들이 호수 밑바닥에 커다란 관을 박았다가 꺼내자 층층이 결이 형성된 퇴적층이 올라옵니다. 분석 결과 이 퇴적층에서는 13세기 원주민의 옥수수 재배 흔적부터 19세기 중반 이주민의 벌목 흔적, 그리고 1950년대 수백 건의 핵폭탄 실험 흔적까지 모두 발견됐습니다. 마치 화석처럼 인간의 활동 흔적이 그대로 땅에 남은 겁니다. Anthropo, the effect of humans on the planet is so intense that the rocks themselves, the sedimentary record of the earth. 46억 년 지구 역사는 지층에 그대로 새겨져 있습니다. 지질학적 시대 구분은 크게 대, 기, 세 순서로 이루어지는데 지금은 신생대 4기 홀로세로 마지막 빙하기 이후 현재까지 10,000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백 년 사이 인간의 활동으로 지구 환경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과학자들은 인간에 의한 새로운 지질 시대, 인류세가 도래했다고 주장합니다. 지질 시대 명명 권한을 가진 세계 층서위원회 산하 인류세 워킹그룹은 지난 2019년 투표를 통해 인류세의 시작점을 1950년으로 합의했습니다. 폭발적 인구 증가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 오염이 급증했고 핵실험을 통해 지구에 존재하지 않았던 방사성 물질이 흔적을 남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핵실험 같은 것을 통해서 전 지구적으로 방사성 동위원소가 퍼져 있고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런 물질들이 전 지구적으로 거의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1950 정도로 보고
그것을 이제 인류세 시작 시점으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하 10m에서 채취한 퇴적층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버린 쓰레기가 썩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이 플라스틱과 방사성 원소, 알루미늄 등이 인류세 대표 물질로 꼽히고 있습니다. 대표 물질과 함께 인류세의 기준 표준지도 정해야 합니다. 현재 캐나다 크로포드 호수를 포함해 전 세계 9곳을 두고 내부 투표가 진행 중이어서 이르면 올 봄부터 인류세 도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양회영입니다. 제주 해안가 곳곳이 해양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북서풍을 타고 중국이나 일본에서 밀려오는 게 많습니다. 하지만 마땅한 대책은 없고 수거 작업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KCTV 제주방송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 해안가입니다. 곳곳에 잔뜩 버려져 있는 쓰레기가 눈에 띕니다. 취재진이 해안가에 있는 쓰레기를 직접 주워봤습니다. 10분도 되지 않아 금세 한가득 쌓입니다. 각종 음료수병부터 약병, 소독약까지 버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소독약은 다 쓰지 않아 내용물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표면에는 한자와 일본어가 쓰여 있습니다. 조류를 타고 외국에서 떠밀려 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근 해안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산 분유부터 물병, 생활 쓰레기까지 화학물질도 아무렇게나 나뉜 겁니다. 멋진 풍경을 기대하며 바다를 찾은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립니다. 낚시하러 자주 옵니다. 근데 매일 이렇습니다. 와도 오면 치우고 해도 막 학생들도 막 치우고 했는데도 막 이렇게. 제주도 여행을 하는데 참 좀 그렇네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내가 볼 때 제주도에서 좀 많이 청소도 하고 우리 어민들이 자기들이 살 길인데 왜 이렇게 버리는가 그게 좀 한심스러운 게 느껴집니다. 특히 겨울에는 북서풍을 타고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해양 쓰레기가 밀려 들어오고 있는데 최근 4년 동안 전국에서 수거된 해양 쓰레기 가운데 외국발 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의 경우 동쪽 해안을 중심으로 외국에서 쓰레기가 밀려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수거 외에 뾰족한 대책은 없습니다. 매년 제주에서 수거되는 해양 쓰레기는 2만 톤 안팎. 근본적인 대책 없이 수거만 반복하는 사이 제주 바다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요즘 남도는 전지훈련 열기로 후끈합니다. 날씨가 따뜻하고 잘 갖춰진 스포츠 시설과 맛깔스러운 음식 덕분입니다. 가족들까지 함께 와서 지역 경제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는 운동장입니다. 전국에선 축구팀들의 친선 경기가 한창입니다. 많은 팀이 오다 보니 자연스럽게 스토브리그가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윗지방에 있는 것보다 따뜻해가지고 운동할 여건이 좋고요. 또 식당이나 이런 사우나 같은 환경시설이 너무 좋아가지고 운동할 때 집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선수들을 데리고 온 코치진도 만족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추운 데서 말고 따뜻한 지역에서 와서 뭐 축구 환경이나 음식 식당 여러 가지 숙소 그런 환경들에서 아주 만족합니다. 자치단체에서는 친절을 바탕으로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는 등 전지훈련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함께 찾는 가족들이 특산품도 많이 사가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굴에서는 선수들이 불편함 없이 안전하게 훈련을 마치고 금년에는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한 해 전남을 찾는 전지훈련 인원 37만 명 덕분에 나오는 경제적 하급 요구는 300억 원 정도. 전지훈련팀 유치는 지역을 널리 알리는 데도 유리해 2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최근 가상세계를 배경으로 버추얼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이른바 메타버스 예능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기술이 다양한 콘텐츠에 도입되면서 새로운 장르로 굳어가고 있는데 결국 실제와 같은 몰입감을 주는 게 흥행 성패를 가릴 걸로 보입니다. 차정현 기자입니다. 한 소녀 캐릭터가 용암이 흐르는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다른 소녀는 잠시 후 탈락이라는 결과 발표와 함께 불구덩이 속으로 떨어집니다. 마치 게임처럼 보이지만 버추얼 걸그룹을 뽑기 위해 경쟁하는 서바이벌 예능 프로그램 한 장면입니다. 이 캐릭터의 진짜 주인은 실제 아이돌로 활동했던 멤버 30명. 최종 선발된 5명은 앞으로 가상현실을 무대로 활동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이돌로서 할 수 없었던 좀 막혀 있었던 것들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니즈들이 개개인이 좀 강했었고요. 저희도 같이 좀 몰입을 하게 됐던 것 같고. 그렇다면 아바타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센서가 부착된 모션 캡처 장비를 착용하면 아바타가 움직임을 그대로 따라하고 미세한 표정의 변화까지 포착합니다. 네, 저도 이렇게 페이셜 캡처 장비를 써봤는데요. 제가 말하고 있는 입모양은 물론 눈동자의 움직임까지 이 오드아이 고양이 캐릭터에서 표현됩니다. 이처럼 메타버스 기술이 더 쉽고 정교하게 발전하면서 콘텐츠는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고인을 아바타로 다시 만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사고로 마비됐던 하반신을 자유롭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진짜 사람의 모습과 흡사한 버추얼 아바타는 노래는 물론 연기, 광고 모델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가상에서 내가 누군가를 만졌을 때 내가 현실에 있는 내 촉각의 감각이 느껴진다면, 그리고 시각과 청각과 촉각이 동시에 셋이 만나진다면 그 몰입감은 엄청나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빠르면 1, 2년 내에 다 될 거라 봐요. 다만 대중들이 느끼는 메타버스는 아직 이질감이 있는 만큼 기술의 고도화와 적합한 콘텐츠 포맷 기획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종일입니다. 최근 폐막한 세계 최대 IT 가전제품 박람회 CES에서 사람의 동작에 가깝게 정교한 작업을 하는 로봇들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미술계에서도 로봇 등 첨단 기술과 미술이 결합한 키네틱 아트가 진화를 거듭하며 관람객에게 새로운 차원의 공간 체험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교준 기자입니다. 미지의 항해를 시작하듯 12m 길이의 철선 좌우에 달린 노가 화려한 군무를 펼칩니다. 선장은 2명, 가리키는 방향은 정반대. 목적지를 가늠하기 힘듭니다. 움직이는 조각 키네틱 아트를 통해 기계 문명에 대한 인간의 욕망과 공동체의 방향성을 꾸준히 탐구해온 최우람 작가의 신작입니다. 첨단 기술과 미술이 접목된 웅장한 퍼포먼스를 보기 위해 지금까지 40만 명 넘게 방문했습니다. 70개의 이 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노 하나하나마다 그것들의 신호를 주고 움직임을 제어하는 하나의 컴퓨터가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70개의 컴퓨터를 또 하나의 큰 컴퓨터가 제어를 하고 있고 신호를 주고 있고. 3마리 검은 새가 상공을 유유히 맴돌며 아래를 응시하고 거대한 원탁 위에선 둥근 머리 닮은 공이 이리저리 굴러다닙니다. 모션 캡처와 제어 프로그래밍 등 첨단 로봇 축구 기술을 적용한 작품입니다. 18개의 밀집 인형이 원탁을 힘겹게 들어올리는 다리 근육의 떨림까지 섬세하게 구현했습니다.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사실적이고 너무나 설득력이 있어서 빠져들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 안에 있는 서사라든지 작가의 이야기에 집중하게 되고 그것이 보는 내내 저희 속에서 아주 숨겨져 있던 오래된 질문들을 끄집어내게 하는. 지난해 가을 마곡동에 문을 연 LG 안택센터 서울 로비로 올라가다 보면 천장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꽃송이의 향연에 빠지게 됩니다. 진달래와 남산 제비꽃 등 토종꽃들의 색감을 은은하게 살린 네덜란드 2인조 작가 스튜디오 드리프트의 키네틱 아트 메도우입니다. 기술과 예술의 결합이 진화를 거듭하며 일상 속에서 별세계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서해 기상악화로 인천과 섬을 잇는 14개 항로 가운데 9개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통제됐습니다.
인천항 운항관리센터는 오늘 오전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인천 먼바다에 4m의 높은 파도가 일고 초속 16m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에 따라 인천에서 백령도와 연평도 등 9개 항로를 오가는 여객선 11척의 운항이 통제됐고 제주도 등 2개 항로의 여객선 3척은 휴항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강원도 하리에서 서검과 선수에서 주문 등 내륙에서 비교적 가까운 나머지 3개 항로의 여객선 4척은 정상 운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인천항 운항관리센터 관계자는 여객선 이용객은 선착장에 나오기 전 선사의 운항 여부를 먼저 문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현재 곳곳에 비나 눈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와 중부 일부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원도에는 시간당 2-3cm의 많은 눈이 오고 있는데요. 이미 40cm가 넘는 눈이 내린 강원 북부 산간에 내일까지 40cm 이상이 더 오겠고 강원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간에도 최고 15cm의 눈이 더 올 것으로 보입니다. 눈길 사고 없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서울 등 중부와 경북 북부도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릴 가능성이 있어서 빙판길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낮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2도 그리고 부산은 9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면서 다시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 뉴스와이드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